생각해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그런 브랜드?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남자들의 채널 행들TV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시계는 롤렉스의 자회사 튜더의 블랙베이 58 네이비 블루입니다. BBB 블랙베이 블루. 전부터 왠지 파란색 시계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블루색이 성공을 부르는 색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튜더에서 블랙베이 58 네이비 블루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화점으로 고고싱 했었죠. 그런데 준비된 시계가 없습니다, 고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그랬습니다. 튜더가 롤렉스의 자회사라서 롤렉스의 판매 정책으로 판매한다네요. 그래서인지 시계가 없을 때 치는 멘트도 똑같습니다. 예약 안 되고요, 할인 안 되고요, 판매 수량은 몇 개 안 되고요. 물론 튜더가 모두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몇몇 모델들이 그런 거고, 요즘은 이 녀석이 튜더에서 가장 핫한 시계 중 하나입니다. 블랙베이 58 블랙은 튜더의 효자템이죠. 그런데 그 효자템이 블루톤으로 나온 거예요. 요즘에는 블랙 색상보다는 조금 더 구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고요. 저는 운 좋게 틈틈이 발품 좀 팔다가 하나 구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는데 구했다고 마냥 좋아해야 되는 게 참 거시기 합니다. 자,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케이스 39mm의 크기는 이 시계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입니다. 팔목이 얇은데 다이버워치 차고 싶은 분들에게 39mm 다이버워치는 완전 땡큐죠. 사실 대안이 별로 없어요. 팔목 두께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습니다. 착용감이 완전 편해서 편하게 찰 수 있는 다이버워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47.5mm 정도의 러그 두께도 얇고요. 그리고 케이스 옆면의 두께도 12mm 정도로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대박이에요. 이런 착용감은 데일리 워치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장에도 비교적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다이버워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장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다이버워치라 뭔가 매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베젤. 다이버워치니까 당연히 단방향으로 돌아가고 60클릭이에요. 120클릭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근데 조작감과 베젤 돌리는 소리가 견고하고 좋아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베젤 돌리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나름 매력 있습니다. 다이얼 인덱스 핸즈. 매트한 네이비 블루에 단정합니다. 인덱스의 야광이 어쩔 땐 흰색으로 보이고 어쩔 땐 누리끼리 해 보이면서 빈티지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광 성능도 준수하고요. 저는 처음에 튜더라는 시계를 알게 되면서 이 사각형처럼 생긴 시침 스노우플레이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롤렉스가 300에서 1000만원 사이의 시계 시장을 먹고 싶은데 뭔가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해야겠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지금은 이 사각형 시침이 제가 튜더를 가장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생활에서 시간 볼 때 이 사각형이 시인성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노우플레이크 시침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튜더 시계는 방패 로고가 아니고 이 시침을 보고 튜더 시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브먼트. 튜더의 자사 무브인데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이고 COSC 인증을 받았습니다. 1호차가 심하면 손이 가지 않는 1호차 총으로서 하루에 1에서 2초 정도 되는 이 시계의 1호차는 완전 나이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유독 1호차에 집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70시간이라서 착용하지 않아도 3일 가까이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크라운. 스크류 다운 방식이고 시계 밥 줄 때 느낌이 좋습니다.
간혹 크라운 돌릴 때 더러운 느낌을 주는 시계들이 있는데 이놈은 그렇지 않고요. 유리는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 이런 돔 형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계의 빈티지한 컨셉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방수는 200m로 괜찮습니다. 물놀이 때 데리고 다니셔도 되고요. 다이버 시계라면 사실 그래야죠. 가끔 방수력이 약하면서 물을 무서워하는 다이버 워치들이 있는데 방수력 약한 다이버 워치는 개인적으로 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 20mm 정도 되는데 얇은 편이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참 편하죠. 제가 구입했다고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튜더는요, 인지도 얘기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한방에 사라집니다. 지금은 시계를 좀 좋아하고 여러 개 구입하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이고요. 이것만으로도 명품 시계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낮은 인지도가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튜더의 인지도는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볼 때 롤렉스가 시계 팔아서 번 돈을 튜더에다가 투자하는 느낌인데 시계 장사 엄청 잘하는 롤렉스가 튜더에 힘을 쓴다면 몇 년 뒤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튜더의 지금 인지도를 바닥이라고 치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물론 롤렉스도 실패할 수 있겠지만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실패하면 정신 차리겠죠. 뻘짓거리하면 안 되는구나. 이 시계는 463만원으로 비싼 시계이고요. 그 돈이면 뭐 사지 하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주변인들에게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튜더의 인기가 많아지면 튜더가 그래도 시계는 좋지 라고도 할 사람들이니까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구입을 하고 보니까 웬만한 시계들이 그렇겠지만 이 시계도 언뜻 보면 그냥 블루톤의 시계예요. 과거의 빈티지한 서브마리너 같기도 하고요. 대충 보면 별게 없어요. 화려하거나 튀는 매력이 없거든요. 색이 베젤 색깔이 블루톤이어서 튈 것 같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튀지 않는 블루톤이라서 이렇게 확 튀는 그런 매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시계를 만지작거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가격대에서 해줘야 하는 만듦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튜더 GMT 모델도 구입했었고 이 시계는 저의 두 번째 튜더 시계인데요. 제 느낌인데요.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지만 손목 두께 17.5cm인 저에게 39mm의 다이버 워치는 저 스스로를 약간 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직접 착용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튜더 블랙베이 50의 네이비 블루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이 적다 보니 발품 팔아서 힘들게 산 시계라 애정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만약 백화점에서 보시더라도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영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남자들의 채널 행질TV의 행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